어머님 2024년 제발 11월 전화 서울 한번 관악구의 한 받아주세요. 반지하 원룸. 35살 어머님 최정아는 제발 계단에 전화 주저앉아 한번 울고 있었습니다. 받아주세요. 손에는 이혼 소송 어머님 판결문과 제발 친정 파산 전화 통지서. 한번 받아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한 어머님 번호를 제발 눌렀습니다. 전화 한번 사용자의 받아주세요. 요청으로 수신이 거부되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발 전화 제발 한번 전화 한 받아주세요. 번만 받아주세요. 하지만 그 전화는 영원히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비극은 단 하나의 카톡 메시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년 전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 이말순 65세. 명절 아침부터 그녀는 혼자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잡채, 전, 나물, 탕국. 며느리와 손주들이 올 거라는 기대를 품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족 단톡방에 며느리 정아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시댁 근거리도 멀고 시댁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평생 참고 살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네요.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분 거리가 멀다고? 시댁이 스트레스라고? 평생 참았다고? 그녀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아야, 우리 집은 40분 거리야. 멀지 않아. 하지만 정아는 답장도 없이 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몇 분 후 아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정아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재훈아, 엄마도 힘들어.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정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전화를 끊은 말수는 차례상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혼자 준비한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와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요? 남편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말순의 가슴 속엔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말수는 복지관에서 오랜 친구 복례를 만났습니다. 말순아, 명절엔 손주들 못 받았어? 응, 정아가 몸이 안 좋다고. 또? 작년에도 그랬잖아. 복례의 말에 말수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당에 놓인 화분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정성껏 키운 꽃들이 오늘따라 시들어 보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이번엔 다를 거라는 기대를 품고 일주일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가 좋아하는 잡채, 손주들이 좋아할 간식들. 명절 하루 전날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벨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내일 몇 시에 출발할 거야? 응, 재훈아. 몇 시에 올 거야? 엄마, 정아가 나보고 혼자 다녀오래. 자기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대. 스트레스 관리.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명절에 시댁 가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인가요? 그래, 알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엌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준비해둔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누구와 먹으라고 만든 걸까요? 명절 아침 재훈이 혼자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봉투 하나만 들고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는 동안 재훈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재훈아,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놔. 아, 네. 죄송해요.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보다 아내 눈치를 더 보는 아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엄마,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좀 더 있다가. 정아가 기다린대. 기다린다는 말에 더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우는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간 말순. 차가 출발하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가족 단체 톡방에 정아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명절 다음날 친정 나들이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정아. 정아도 밝은 표정으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댁에는 오지 않았으면서 친정에는 갔다는 말인가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시댁엔 스트레스라며 안 오고 친정인가? 나도 모르겠어, 복례야. 뭐가 뭔지. 너 너무 참지 마.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복례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참는 것도 한계였습니다. 손주 할인이의 7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전화로라도 축하해줬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 말순은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할인이 생일이 이번 주말이지? 아, 네. 생일 파티한대? 엄마가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엄마, 이번엔 우리끼리만 할 거예요. 우리끼리? 네. 정아 친정 부모님하고 조용히 할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오는데 저는 빠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복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아, 너 SNS 봤어? 무슨 SNS? 정아 SNS. 할인이 생일 파티 사진 올라왔던데.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정아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하게 꾸며진 생일상과 웃고 있는 손주들, 정아와 친정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조촐하게 한다던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손주의 생일 파티에 할머니인 제가 빠진 것도 서러운데 친정 부모님은 초대했다는 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정아야, 엄마가 할인이 생일 파티에 왜 못 간 거야? 어머님 오시면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다들 어머니 눈치만 봐야 하잖아요. 저는 편하게 즐기고 싶었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다고?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본다고? 정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댁엔 남편만 가면 되죠. 저랑 애들까지 꼭 가야 하나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댁엔 남편만 가면 된다고? 손주들도 며느리도 올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어머님 저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정아가 시댁엔 남편만 가면 된대. 우리 손주들도 정아도 안 와도 된대.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부터 며칠간 말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복지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차를 내주고 마주 앉았습니다. 재훈아, 무슨 일이야? 엄마, 사실은 집 전세 만기가 다 됐어요. 그래. 그럼 또 전세 구하면 되잖아. 그게
요즘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요. 지금 사는 집도 억 단위로 올랐어요. 말수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요.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말순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재훈아, 그 돈은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야. 알아요. 그래도 정말 급해요. 엄마,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재훈의 표정이 절박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도와줬을 겁니다. 하지만 말수는 복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너무 참지 마.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재훈아, 정아는 뭐래? 정아가 엄마한테 좀 도움 받아보라고 했어요. 정아가 그랬어? 네, 엄마가 몰래 숨겨둔 돈이 많을 거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아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피하더니 이제는 제 돈이 필요하니까 생각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재훈아, 안 돼. 엄마, 엄마 아빠도 앞으로 살아야 해. 병원비도 들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엄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재훈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안 돼. 나는 내 노후 지키는 중이야.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엄마,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요? 은행 대출 알아보든지 정아 친정에 부탁하든지 해봐. 정아 친정은 여유가 없어요. 그럼 너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재훈이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재훈이 나가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았어? 마음 안 아파? 아프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살아야지. 잘했어.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며칠 후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정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온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안부 못 여쭤 죄송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메시지를 보고 말수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뵙고 싶어요. 오랜만에 뵙고 싶다고? 지난 몇 년간 시댁이 스트레스라며 오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보고 싶다니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복지관에서 복례를 만났습니다. 말순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재훈이가 돈 빌려달라고 했어. 5천만 원. 뭐? 5천?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잘했어, 말순아.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복례가 주위를 살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아, 근데 너 그 건물 얘기 아직도 안 했어? 응, 남편 명의로 돼 있어서 아무도 몰라. 그거 지금 시세로 얼마야? 50억? 그 정도. 월세만 800 나와. 어머, 그럼 넌 건물 주잖아. 그런데 왜 며느리한테 눈치 보고 살아? 복례의 말에 말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숨겨진 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왜 그걸 까먹고 살았을까? 복례야, 나 이제 내 인생 살래. 그래, 그거야. 당당하게 살아. 그날부터 말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등산 모임에 참여하고 서예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손주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구도 제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까요? 아니, 오지 마.
엄마 바빠. 네, 엄마가 바빠요? 응.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신청했어. 주말에도 있어. 그럼 나 바쁘니까 끊을게. 재훈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니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수는 복지관에서 받아온 프로그램 안내지를 펼쳤습니다. 서예 교실, 요가 수업, 등산 모임.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주말마다 등산을 갔습니다. 평일에는 서예 교실과 봉사활동으로 바빴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손주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가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언니들과 점심 먹는 날이었습니다. 말순 씨,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요? 네. 처음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이제는 표정도 밝고 활기차 보여요. 고마워요. 언니들 덕분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주들과 함께 단풍 구경이라도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프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좀 마음 정리됐어? 응, 많이 정리됐어.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재훈이와 정아 그리고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아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교만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 반가웠지만 말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왔어.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손주들은 낯을 가렸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못 봤는지 저를 기억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차 한잔 하시죠.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았습니다. 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랬어요. 어머님한테 상처 드린 거 알아요.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재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도 그렇고 할인이 생일 파티 때도.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앞으로 잘할게요. 명절에도 꼭 올게요. 어머님 생신 때도 오고. 정아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말수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정아야, 그만해. 네? 더 이상 그런 말 안 해도 돼. 정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아야, 몇 년 동안 나한테 등을 돌린 건 너였어. 시댁이 스트레스라고 했지. 시댁엔 남편만 보내면 된다고 했지. 어머님 그건. 분위기 무겁게 만든다고 했지. 사람들이 내 눈치 본다고 했지. 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훈이도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정아야, 난 그때 정말 많이 아팠어. 손주 생일 파티에도 못 가고 명절에도 혼자 차례상 차리고. 죄송해요 어머님.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주들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정아야, 너 지금 왜 여기 왔어? 어머님. 그게. 전세 보증금 때문이지? 정아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돈 필요하니까 갑자기 보고 싶다고 연락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진심으로. 진심? 그동안 진심은 어디 있었어?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은행 통장을 꺼내왔습니다. 정아 앞에 통장을 펼쳤습니다. 12억 3,458만 원. 정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응, 내 돈이야. 12억이나. 남편 명의 건물 2채 더 있어. 시가로 50억쯤 돼. 월세로 매달 800만 원 들어와. 재훈도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아들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줄 알았지? 어머님, 그럼 왜 안 도와주세요? 12억이나 있으시면서. 정아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애원하던 목소리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길바닥에 낳았는데 혈육인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정아야,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어머님 제발요. 정말 급해요.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하는데. 은행 대출 알아보든지 친정에 부탁하든지 해. 친정은 여유가 없어요. 그건 내 문제야. 나는 내 재산, 내 노후에만 집중할 거야. 정아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꼭 갚을게요. 안 돼. 어머님, 정아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너희 눈치 보고 상처받고 울면서 사는 거 이제 지쳤어. 나한테 필요할 때만 찾지 마.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재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아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재훈아, 너도 마찬가지야. 아내 눈치만 보고 엄마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만 했지. 이제 나는 너희한테 기대 안 해. 너희도 나한테 기대하지 마. 정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주들이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정아야, 이제 그만 가봐. 나도 피곤해. 어머님 제발요. 가.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아가 재훈을 바라봤지만 재훈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저희 갈게요. 정아가 일어났습니다. 손주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대문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생각 좀 해주세요. 생각할 거 없어. 조심해서 가.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서 있는데 남편이 옆으로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마음 안 아파? 아프지.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도 이제 당당하게 살고 싶어. 남편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 마음을 다 말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훈이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예전처럼 길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안부만 묻고 끊었습니다. 재훈과 정아는 결국 은행 대출도 거절당했습니다. 정아의 친정은 사채 독촉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재훈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재훈은 거절했고 친정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재훈은 정아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정아가 친정 오빠 친구와 나눈 부적절한 메시지들. 여보는 돈도 없고 무능해. 당신이 더 좋아. 조만간 이혼하고 싶어. 엄마가 맞았어. 난 이혼할 거야. 재훈은 불륜 증거를 들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 없는 이혼, 그리고 양육권까지. 정아는 친정 파산, 이혼, 양육권 상실이라는 트리플 콤보를 맞았습니다. 판사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오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판결은 재혼의 승소였습니다. 정아는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35. 손주들을 만나려 했지만 재혼은 거절했습니다. 친정은 파산해서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아는 컵라면을 먹다가 문득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으로 수신이 거부되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때 그냥 참고 시댁에 갔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전화는 영원히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아는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와 친정 파산 통지서를 꼭 쥔 채로 같은 시간 말순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재훈이 손주들을 데리고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인아, 도영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오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식탁에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잡채, 튀김, 떡볶이, 과일. 손주들은 신나게 먹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고생했다. 이제 엄마가 너랑 아이들 뒷바라지 할게. 걱정 마. 할머니 여기 있어. 재훈아, 고마워. 우리 이제 잘 살아보자. 같은 시각 두 여자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정아는 어두운 원룸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방은 차가웠습니다. 말수는 밝은 거실에서 손주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밝고 방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복지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야 자기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아, 표정 진짜 좋아졌다. 복래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못 버텼을 거야. 이제는 정말 행복해. 바다를 바라보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잃었나 싶던 마음이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는 삶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 남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여보, 나 요즘 정말 행복해. 가족을 잃었나 싶던 마음이 이제는 편안해. 잘했어, 여보. 내가 나를 챙기는 삶이 중요해.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상처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던 그 시간, 나는 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가족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말수는 자신의 인생을 삽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